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그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고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어떻게 그 기간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연구 목적하고 방향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논문 삼국유사 고조선조 기록에서 고의 의미와 그 기간 이 논문을 쓰기 전에 세 가지 논문을 썼습니다. 고와 석의 시대 해석과 구분. 고나 석 모두 다 옛날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럼 과연 옛날인데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썼고요. 그다음에 고만 중점적으로 설문해자 또 그 이외의 연구 서류 그리고 관련 자전유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고를 또 집중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고가 그럼 그 사서 삼경 중요 고대 문헌 특히 삼경에서는 고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할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고 시기는 이러한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구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고조선 이 시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역사 시기로서 고대의 구체적인 어떤 시간적 범위 이런 것을 어떤 역사 한자적인 이런 범위에서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논문을 통해서 고의 어떤 그 고조선의 고의 시간적 범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거를 비교하고 파악을 하면서 또 이걸 통해서 단군조선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 기간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먼저 기존에 있었던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상고, 중고, 하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광의의 고라고 하는 시기는 상고, 중고, 하고로 이렇게 세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의자전이라든지 그 밖에 뭐 설문해자 구도, 뭐 설문해자 의정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문헌만 들었는데요. 그 이외에 다른 문헌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복희, 위상고, 문왕위, 중고, 공자위, 하고라고 해서 시기를 고라고 하는 강의적인 시대를 이렇게 3등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는 이 시기와 비교해서 같은 시기가 있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헌에서 얘기하는 상고 시기에 관한 묘사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한비자 이제 보면 여기에서 상고지세 인민소위 소위 금수중 그래서 사람이 적었고 상고 때는 사람이 적었고 금수가 많았다. 인민불승 금수 충사 이렇게 쭉 나오면서 유성인자 구목이 소 이피 군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자연의 피해 특히 짐승이나 어떤 벌레들 뱀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너무 많이 입으니까 성인이 나와서 나무를 엮어 짜서 뭐 둥지를 또 만들고 이러한 피해를 피하도록 했다 이런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민열지 백성들이 아주 사람들이 여기서는 민이라는 건 좀 인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이거를 기뻐했고 사왕천하 그로 하여금 이 둥지를 만들고 나무를 엮게 해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왕노릇하게 하고 이름을 하여서 유소시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곤란한 점을 해결을 하고 극복하게 해준 사람을 성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소시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역에는 보면 상고 결승이치 후세 성인 역지 서계라고 해서 상고에는 결승으로 다스렸고 후에 성인이 이것을 또 서계로 이거를 바꾸어서 서계로 또 다스렸다 해서 문자가 아직 없었다. 이런 그러니까 아주 원시 시대였고 사람들이 아직 그 자연의 혹독함 속에서 원시적으로 삶을 살고 있었고
문자가 아직 없었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설문예자 그 허신의 설문예자 서에도 급신농시 결승이치 이통기사라고 해서 신농시 때의 결승으로 다스렸고 그래야 이를 통일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단옥제 설문예자 주에서는 자포이 이전 급포이 급신농 그러니까 포이 바로 이전부터 포이 때까지 신농 모두 다 이결 위치 결승으로 다스렸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결승으로 다스려서 문자가 없었던 그 시대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자 거여편에 보면은요 석자라고 해서 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고와 석의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제를 뜻하기도 하고 또 며칠 전을 뜻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고와 비슷한 그 옛날 막연한 옛날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하고 또는 아주 까마득한 어떤 뭐 신화 어떤 전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오래전을 얘기를 할 때 석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석자라고 해서 이 석은 바로 보면 용성시, 대정시, 백황시, 중앙시, 율육시, 려육시, 헌원시, 혁서시, 준여시, 준노시, 추경시, 복희시, 신농시 이렇게 쭉 나와보면 여기 앞에서 나와 있던 신농이나 복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석은 어제도 아니고 며칠 전도 아니고 그냥 막연한 그냥 옛날도 아니고 여기에서 상고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상고보다 더 오래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은 석을 상고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의 내용으로 봐서 상고 시대에는 사람이 적었고 동물들이 많아서 사람들은 자연의 원시림에서 살기 힘들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나무 엮어서 보금자리 만들고 위험을 피하게 한 사람을 왕으로 또 섬기고 유소시라고 했다. 그리고 포이시, 신농시도 있었다. 그리고 이때 상고에는 문자가 없었다. 결승, 서계로 다스리고 이를 통일을 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상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묘사를 좀 잘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고를 또 석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한 거를 제가 장자 거여편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상공여사에서 이와 비슷한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상공여사에 보면 고기를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기를 운, 석유, 환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 재석이야라고 했는데요. 이거 재석이라고 하는 명사는 고대 문헌에서는 이 명사를 동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주 많거든요. 그럼 재석이 다스렸던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옛날에 황국일기 있었는데 재석이 다스렸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자, 환웅, 수의, 천하, 탐구, 인세. 그 서자, 환웅이 천하에 아주 여러 번 뜻을 두고 있으면서 탐구, 인세, 인간 세상을 이제 구하고자 이렇게 욕심을 내었다. 부지, 자의, 아버지가 그 뜻을 알고 하시, 삼위, 태백. 삼위태백은 제가 여기에서는 시대 구분만 얘기하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다라고 하는 거는 말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래를 봤어요. 삼위태백 그 장소를 보니까 가히 홍익 인간을 널리 이익되게 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수천 천부인 천부인 세 개를 줬다라고 하는 거죠. 천부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고대에서 거울, 무슨 방울 뭐 이렇게 세 가지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도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세 가지를 줬다. 그래서 견왕, 리지에서 파견을 해서 가서 거기 그 삼위태백을 다스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여기 이 기록을 보면 아직 단군조선, 고조선이 생기기 그 이전 석유 황국이라고 했을 때 그 이전은 아마도 까마득한 그 북기시 아니면 그 이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고와 같은 그 시대를 묘사한 것이다 라고 제가 봤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장, 풍배, 구사, 운사, 이,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화, 범, 주인간 360여사, 제세리화에서 보면 시효, 일ung, 일호.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일ung, 일호, 여기
장은 여기서 이제 거느리다 동사로 보고요. 풍객이나 우사나 운사나 이를 거느리고 가서 곡식을 주관하고 운명을 주관하고 병을 주관하고 어떤 형벌, 선악 이런 걸 주관하고 인간세의 360여 개의 일들을 이런 것들을 주관을 하도록 하고 제세리와 세상에서 그 인간 세상에서 이제 다스리고 교화를 시켰다. 근데 이때 일웅이루라고 해서 동열이건데요. 여기서 일웅이루는 한 무리의 부족들, 예를 들면 상고시대 때 부족들이 이렇게 부락들이 있었잖아요. 그 뭐 저기 아까 신농씨라던가 복희씨라던가 이렇게 어떤 일개인이라기보다 유서씨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부락들이 모여서 사는 그 외에도 많은 종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볼 때 일웅이로도 한 무리 한 부락의 곰 일족 범 일족 이렇게 봤을 때는 상고 시대를 묘사한 그 내용과 접목을 시켜서 이것도 상고 시대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인 서계 시대 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상고 시대를 묘사한 그것과 유사한 일웅이로라고 하는 그 부락들로 그 족들이 모여 살았던 그 시대로 이렇게 삼국유사에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광의의 고는 상고, 중고, 하고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협의의 고를 이 상고, 중고, 하고 중에서 어느 지점에다 놓을 수가 있을까?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고에 대한 묘사를 보면 해석을 보면 설문 이제 그 요부에 보면은 요는 고야라 그래서 이 요자는 눕다라고 하는 뜻이다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요자는 올 위에 있는 것이고 고어 높고 먼 것이다. 고문의 요자다. 이게 고문자 이게 자형이 비슷해요. 제가 이거를 넣었는데 이게 PPT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형이 없는데요. 거의 비슷해서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요자는 고야 설문의 주에도요. 요자는 고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는 본래 위고, 고라고 이야기하였다. 도당시 위호, 도당시를 불렀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도당시라고 하면 요순의 그 요임금을 도당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당시를 불렀던 게 도당시를 요라고도 하고 도당시 이렇게 그 이후에 하면서 고라고 하는 말로도 또 지칭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수는 뭐 산해경의 준이라고 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쭉 나오고요.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서경에도 또 이제 고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고는 어느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삼경에 나와 있는 고의 시대 해석 논문에서 이제 밝혔는데요. 거기에서는 요순, 우, 고요. 그래서 그 사망 시대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고, 중고, 하고가 있는데 중고가 주때 문왕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상고 시대와 그 중고 시대의 차이가 이제 시대적인 거리가 많이 아주 크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경에 보이는 고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가운데 있는 주 이전에 은, 그 이후에 하, 그 이전에 요순. 그래서 저는 서경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는지 한번 봤더니 요순우 고요 은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고가 윤임금, 순임금 요 시대에 대해서 서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이러한 문헌을 봤을 때 여기서는 고의 이 시대는 여기 요 시대를 요순 그 시대를 고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근거를 봤습니다. 그러면 복희 사망으로 대표되는 그 부족들이 불하고를 이루고 살았던 거는 상고 그리고 그 이후 요순 하은까지 해서 고 시대로 분류했고요. 그러면 삼국유사에는 이와 비슷한 시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내왕 2000제라고 해서 지난 2000년 전에 이거는 이제 상공유사가 위서도 이제 인용을 하거든요. 보면 2000년 전에 당군왕검이 있었는데 읍도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개국호 조선
나라를 열고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는데 여고 동시 고와 같은 시대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이 고는 옛고자를 그러니까 고는 요순 임금의 그 요구를 고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고는 그러면 고라고 옛고자의 그 시대는 여기에서는 높을 고로 봐서 요순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중고 아까 여러 문헌에서 중고는 주문항부터 중고라고 봤는데 상고와 중고 사이에 이 요순 하은 요 시대를 고로 이렇게 협의의 고로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볼 수가 기준을 삼을 수 있겠다라고 이 문헌들을 근거로 해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중고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 자전이나 그 이외의 문헌에서 복희위 상고, 문항위 중고라고 해서 문항, 이 준느 때의 문항을 중고시대라고 하고요. 공자위 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문항 시대를 이제 중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묘사를 한 거를 제가 대표를 해서 여기에 보면 맹자 공성추 하장을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고자 관광무도 옛날에라고 해서 옛날 고에는 관이나 곽에 척도가 없었다. 근데 중고에 관을 칠촌으로 했고 곽은 칭지, 곽은 거기에 맞추었다. 관과 곽이 있는데 이 중고 이전,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대 그 이전에는 이 관의 어떤 척도가 없었다는 거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아니면은 이 일반 인민 사람들은 그냥 그 상 골짜기에다 버릴 수도 있었겠죠. 이랬는데 주대 때 이제 관의 척도를 7천으로 했다. 중고. 그러면 이 고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 주대 그 이전의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서 중고는 7천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대 때에 비로소 어느 예의라던가 여러 제도화 상해에 대해서 제도화를 철저하게 한 게 이제 그 주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 제도화하면서 관곽의 그 척도도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삼국유사에서는 어떤 걸 찾아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호왕 즉위 기묘라고 해갖고요. 봉기자오 조선이라고 해서요. 주호왕 여기에서 호왕은 그 주무왕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고려시대 때 이련 스님이 그때의 왕무라고 하는 왕이 이름이 있었는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호왕으로 했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호왕은 주무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삼국유사에 그 중고 시기의 기록도 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고에 해당하는 기록, 공자 때를 하고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사기에 또 이렇게 보면은 쭉 근고라는 말로도 하고 다음에 또 근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고는 공자 시기를 하고라고 했다라고 하면 근고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공자가 춘추 시기라고 하면 근고는 춘추 전국 시대까지 이렇게 범위를 좀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고조선 삼국유사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면은요. 당군 내이어 장당경으로 옮겨가고 후환은어 아사달로 돌아와 다시 은둔을 한 다음에 산신이 되었다. 수 1908세 그 수는 1908세다 그래서 이걸 당군 조선이 건국된 이 고조선이 건국된 거를 보니까 요순 시대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고조선이 기원전 약 2223년에 건국된 걸로 봐서 이게 이제 그 요순 시대 동일한 시대로 봐서 이때부터 1908년이 지났다라고 했으니까 BC 425년. 그럼 이거는 춘추 시대가 이제 보통 여기에도 숫자에 약간 편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진나라가 이제 삼진으로 이제 분열이 되는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춘추 시대인 공자의 사망 연도가 이제 BC 475년 또 그 연대보다도 50년이 지난 425년까지도 당군 왕검 조선이
존속하였다는 것을 이걸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문을 거의 마쳤는데요. 앞 뒤에 있는 거는 좀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은 요와 순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문헌의 요순의 이름은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세웠던 나라 이름이 사기나 서경, 죽서, 맹자의 나라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대의 기록을 담은 고서 어디에도 어디에 도읍을 세웠는지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조선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 뭐 어떤 때 이렇게 많은 이제 어떤 그 기록을 담고 있어서 이해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을 되지 않을까 이 연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